매주 화요일에는 국회 과방위원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남양주, 화도, 수동, 평내, 호평. 예,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민희입니다. 예, 한 번 더 하셔야죠. 화도, 수동, 호평, 평내, 남양주 갑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국회 과방위가 열리고 굉장히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예, 굉장히 바쁘게 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밝혀야 되는 진실은 또 차고 넘치고 뭐 이런 건데요. 저희가 과방위 현안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또 입수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차 사건의 주포였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의 녹음 파일인데요. 제보 변호사와 나눈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멋쟁 해병에 단톡방에 등장했던 경호처 직원 송모 씨 관련된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쭉 입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 먼저 듣고 의원님께 논평 들으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서울 가서 옛날 총련실에 있던 애들 어디 그다음에 정보 있는 애 만났더니 어디요? 옛날 이제 국정원 근무하고 학교 이렇게 하고 왔던 애들 이렇게 만났더니 그 모든 배경에는 지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지금 거기는 거의 지금 눈에 안 띄었잖아. 임성근 사단장님 그쪽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 모르고 해병대를 쑥밥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천 게 거기다 라고. 그거는 전혀 해병대도 안 나왔고 그거는 나오긴 나와요. 거기하고 저기 사실은 나는 첫날부터 경호실뿐만이 아니고 군인사를 가 다 책임져. 그쪽에서는 지금.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기무사 장군 출신 작년에 제대한 거기도 군인사 뭐 부탁하거나 군인사 뭐 하려면 전부 다 쪽으로 썼거든. 그래서 오늘 들으니까 거기가 지금 소문만 하지 거기를 집중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거기도 이제 물론 라인에는 올라 있는데 거기가 집중 뚫기가 가장 중심에 섰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다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나는 전혀 이제 모르는 새로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럴 정도면은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가 어차피 변호사고 관심 있게 쫙 보면은 끝끝내 그쪽 중심으로 쫙 보면은 다 나올 거라는 거지. 선물 이런 것들도 경호실 물품 목록 출입자 명단 경호실은 딱 모든 데스크나 뭐든 들어가면은 첫 번째 출입자 명단 그 다음에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그 장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품 목록 이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매일 일일 그걸로 해서 서류로 보관돼요. V1이 대통령입니까? V1이 대통령이고 V2가 그거지. 행부인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라는 얘기야. 유심히 찾고 보고 하면은 이쪽에서 뭔가 들은 얘기를 명확히 해주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대화는 이종호 씨가 아니고요.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포함됐던 그 송모 경호처 전 간부 송모 씨와 제보 변호사가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일단 군 인사, 군 문제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그 경호처와 관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해병대를 쑥
텃밭으로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한 게 다 거기다. 그러니까 전혀 해병대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다. 그리고 선물. 저희가 지금 이제 명품백, 디올백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선물 이런 것도 경호실 물품 목록, 출입자 명단, 경호실은 데스크나 들어가면 첫 번째 출입자 명단, 그리고 그 다음에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장비, 물품 목록,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매일 서류로 보관이 돼요. V1이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V1이 대통령이고 V2가 그거지 영부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쭉 들은 것을 유심히 보라고 해주는 거야. 얘기를 꼭 해주는 거야. 명확히 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선후배 간의 이제 대화이기도 하고,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안에 있었던 멤버 간의 대화이기도 한데, 자, 의원님, 이 녹음 파일 들으시고 제일 먼저 들은 일감 어떤 생각이세요? 아, V1, V2가 혼동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나? 이게 저는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V1, V2라는 얘기가 있지만 녹취록에서 V1이 대통령이가 V2가 그거지, 영부인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추측했던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V1, V2. 진짜 대통령이 2명이구나. 이런 느낌을 확 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물 이런 것들도 경호실 물품 목록, 출입자 명단, 경호실은 딱 모든 데스크나 뭐든 들어가면 첫 번째 출입자 명단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장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V1이 선물을 받을까?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최재형 목사는 완벽히 무죄다. 스토킹도 아니고 주거 침입도 아니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데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되며 스토킹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인데 요 관련하여 청와대 용산 행정관이 영부인이 그 디올백을 돌려주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깜빡했다 그랬잖아요. 깜빡했다고. 그러면 이 행정관은 간이 부은 거죠. 아니면 영부인을 너무 그러니까 뭐 친척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정도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하고 안 해도 건재하구나. 지금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냥 깜빡 까먹고 넘어가면 놔두나. 그래서 이게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고 이거 돌려주면 횡령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엔 V1 라인과 V2 라인이 해명에도 손발이 안 맞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이 소통이 안 되나 보다. 혹은 두 개의 라인이 일부러 국민들을 혼미하게 하려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혼미하게. 무슨 말인지. 무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거는 딱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거여서 진짜 나라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죽하면은 한국일보가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 2022년 9월 13일 날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김 여사가 선물을 본 다음에 행정관 유모 씨한테 이거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유모 행정관은 깜빡했다는 것이고, 그 여태 안 돌려주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안 돌려주고, 그 사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태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2022년 11월 초까지 보관을 하다가 11월 7일 한남동 관저로 이전을 하면서 책이나 이런 선물로 받은 것은 싹 다 버리고 디올백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한남동 관저로 이주를 하게 되고, 한남동 관저 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랬다가 지금 대통령실로 다시 이관해서 11월 22일부터 보관 중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한남동 관저에 있는 창고, 그 창고가 뭔지, 얼마나 창고가 한남동 관저에 있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렇다면 관저에 가서 확인해야죠. 그 창고에 뭐가 있는지
명품백만 덜렁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근데 관저에 보관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대통령 기록물인데. 지금 이 상황은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네. 계속 거짓말의 사슬, 연쇄고리가 이어지는 그걸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받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예. 이 정부가 대응하는 건 똑같아요. 패턴이. 바이든 문제가 터졌을 때도 난리면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막 헷갈리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 부처가 동원돼서 MBC에 소송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예. 그러고는 계속 우겨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차마 예. 바이든이다 난리면이다는 감식을 안 했잖아요. 네. 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예. 이 디올백에 대한 해명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행정관은 깜빡 디올백 돌려주는 걸 까먹어서 저는 깜빡 잊었던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청원. 예, 아직 예.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런데 저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도마뱀 정권이냐 사실상 이 행정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철규 의원도 예. 같은 신세가 돼야 되죠. 횡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려주면 횡령이라는데 예. 그럼 영부인이 횡령이 될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부인은 네. 횡령이 될 지시를 하지를 않나. 네. 그 북한 공작원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분과 접촉하질 않나. 예.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예. 사태 터졌을 때 북한의 공작원 공작이다. 예, 뭐 예. 이런 유의 말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질 않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여론이 먹히질 않으니까 네. 급기야 대통령실의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등장해가지고 네. 여론을 또 호도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제 그 이종호 씨가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VIP는 김건희 여사다라고 육성 아니 인터뷰를 김계환이라면서요. 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을 바꿨어요. 예. 말을 바꾸고 예. 허풍을 떨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허풍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말이 나오는 시점과 네. 이종호가 네. 갑자기 V가 김계환에서 김건희로 바뀌고 이름이 예, 예. 그리고 내가 허풍쟁이다 하는 시기가 비슷해요. 네.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네.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아, 없습니다. 지시다. 그게 각자가 따로 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패턴이 예. 똑같잖아요. 예. 깜빡했다. 나는 근무 불성실자다. 네. 깜빡했다. 심지어 영부인의 지시를 깜빡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예. 하는 거. 예. 그럼 누굴 빠져나가게 하냐? 영부인이죠. 네. 그리고 이종호 씨도 예. 갑자기 V가 김계환이었다가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는 지금 내가 허풍쟁이다. 예. 나는 깜빡했다. 나는 허풍쟁이다. 내가 잘못이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전부 내 잘못도 탓이에요. 그냥 잘못이 아니야. 예. 나는 바보다잖아. 예. 그 약간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느낌. 그것도 너무 멋있고요. 그냥 네. 나는 바보다 전략으로 수정하면서 예. 한 명만 보호하면 된다. 지금 이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누가 범인인지를 점점 이제 알아가고 있고 거의 이제 뭐 사실로 막 굳어져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뀌겠습니까? 여론의 흐름을.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안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요일 있는 청문 때. 근데 영부인이 나온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했잖아요. 예. 이런 영부인이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보다 네. 저는 탄핵은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에요. 2016년에도. 예. 그나마 양심과 정의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보수 세력 내에서 네. 이미 이제 몇 평론가들은 바뀌었잖아요. 네. 조갑재 씨라든가 정규재 씨가 진짜 예.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건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입니다. 예. 네. 하여간 지금 지속적으로 총선 이후에 그래도 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안 총선 바뀐다. 결과를
대통령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거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언론 탓, 언론 탓하고 홍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실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 방향은 난 맞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안 바뀐다고 제가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섹스피어가 일찍이 통찰한 말입니다. 그러면 3년 내내 이 기조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이제 언론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은 지금 24, 25 양일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거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반대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지금 양일간 해야 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이 소위 그 추천한 참고인과 증인이 90명입니다. 90명이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가 39명인데 그게 압도적으로 이제 90명 정도면 네. 이제 추려져서 36명이 됐을 거예요. 네, 39명. 거기도 많은 명이 더 많은 인원이 추천됐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숙 씨가 걸어온 길이 그래요. 2008년 김재철로부터 홍보국장으로 발탁돼서 했던 그 부분이 있고 또 2012년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전 MBC 사장 하면서 또 거기 증언할 사람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리에서 이제 뭐 거리의 극우적 투쟁가로서 활동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분 계시고 그다음에 좌파 연예인이라고 지목된 분들 여기도 참고인으로 많이 요청들 하셨고요. 좌파 영화의 그 생산자들 감독 여기도 이제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정우성 씨도 나오고 소유진 씨도 나오고 그건 모르죠. 나올지는 모르나 의원님들은 그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좌파 연예인인지 우파 연예인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중이. 정우성 배우는 과연 본인이 좌파라고 생각하는가? 이진숙 씨는 좌파라는데 그래서 두 분이 좀 이렇게 이진숙 씨가 좌파입니다 당신. 그럼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의결합니다.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그러면 지금 이 90명 가운데 몇 명으로 압축될 걸로? 그건 이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주요 증인들은 누구누구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박성재 사장. MBC.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19대 말에 폭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문 씨가 박성재와 최승호는 이유 없이 잘랐다는 요지의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이유 없이 잘린 두 명이 최승호, 박성재 두 사장인데요. 박성재 사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파트마다 주요 인물들을 오늘 추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일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니 저희는 양일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양일간 한다. 그렇죠. 결국은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의결할 겁니다. 그 표결로 해서 표결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24, 25일은 그 국회 과방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 지금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98일. 사실상 100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이 186일. 이진숙 후보는 도대체 며칠을 하게 될까에 대한 그리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탄핵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걸로. 이건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동관을 탄핵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불법적 행위를 누군가 와서 하면 계속 탄핵시키겠다라고 바이블처럼 선언하고 가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이진숙 후보 그러니까 24일, 25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상관없이 또 임명장을 주겠죠. 그러면 이진숙 후보가 공식적인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대충 저희가 보기에는 8월 2일, 3일경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측.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임기가 시작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할 것은 지난 김홍일 위원장이 통과시키고 의결한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실천하는 거고 예. 어제 방통위가 네. 소위 응모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예. 이 응모자들이 예. 공영방송 이사 자격이 있는지 전부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범죄 경력 조회 네.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 그 심사를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네. 근데 두 명이서 그런 의결 하지 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근데 KBS 이사 지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부적격 후보들이 많다라는 게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인데요. 전체 53명 가운데 12명이 대표적인 부적격 후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일단 KBS 재직 시절부터 조금 논란이 됐던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의도나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분들 통과될까요? KBS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박민의 KBS는 네. 땡전 뉴스 시절보다 더 편파적이에요. 제가 가끔 KBS 뉴스 보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하지? 네. 그런데 그 주로 보는 연령층이 저희 집에서도 예. 엄마만 KBS 보세요. 아무도 안 봐요. 저희 식구가 다 통틀어서 이제 7명이거든요. 네, 네. 7명이요? 네. 저희 집에 유동인구 7명이에요. 예. 자식의 범주들이. 와. 그런데 93세 엄마만 KBS 보세요. 그리고 KBS는 이미 장악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거보다는 MBC 이사 응모자들에게 관심이 많죠. 거기에 뭐 백성문부터 엄기영 전 네. 사장까지. 예. MBC만 하더라도 32명이 도전을 한 상태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가장 눈에 띄고 박문진 이사장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연장자. 나이가 많으면 돼요. 네. 그러면 엄기영 사장이 다시 박문진 이사장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돼서 아주 말로를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분이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참여정부 때인가? 네, MBC 사장했잖아요. 예, MBC 사장했죠. 그래서 뭐 막 그때 구성원 김태호 PD가 사장님 힘내세요 막 줄 서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가 그것도 치졸하게 불법 콜센터 운영하다가 고발당했잖아요.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 제가 그 당시에도 엄기영 사장을 민 사람들 압니다. 친문 세력 중에. 그때 저 엄청 반대했죠, 저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공영방송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진숙 후보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MBC를 응징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이 뭐냐면 시청을 하지 말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그 순방 때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한겨레 경향 등 기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전용기 타지 않고 개별적으로 취재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당시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MBC가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뭐 물론 그 국민들이 MBC 취재단 태우지 않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는데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줘라,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이진숙 님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극우적 인사가 활개를 치고 이런 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이게 용납되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감옥 가면서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성공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니 이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MBC 사장 날리려고 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진짜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했나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만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다 누리는 상황이 된 거라면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인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문화방송을 응징하는데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말라.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됩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TBS 같은 경우도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려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청 거부하고 뭐 아닌데 무슨 이진숙 후보가 시청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보고 하는 게 안 듣고 뭐 아니죠. 지금 이런 것도 MBC가 아니고. 1위입니다. 신뢰도도 1위고요. 예. 다른데 참 힘든데 MBC는 예. 흑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 왜일까요?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기왕이면 뭐 KBS 무슨 저 스포츠 있잖아요. 뭐 네. 올림픽도 뭐 월드컵도 MBC를 통해서 보자, 축구 대회도 네. MBC를 보자 이렇게 뉴스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들이 MBC를 응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YTN 네, 나가셨잖아요. 김장겸 의원이 1공형 다민형 어제 이제 한준호 의원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이어지는 게 1공형 다민형 그러니까 KBS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민영화시키자라는 주장을 이진숙 후보도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8년에 네. 소위 국정원 문건이라는 문건이 돌았습니다. MBC 장악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MBC 민영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문건에 3번으로 나와 있는 방심위를 통해서 벌점을 쌓아서 소위 그 제허가 때 허가를 거부하고 그리고서 민영화시킨다고 사만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거에 일리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라는 지역 MBC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거가 1번이고 그래요. 그런데 요 2008년 MB의 소위 MBC 민영화론 네. 이것은 뉴라이트가 활개를 치는 활개를 치기 시작한 2006년, 2007년 때부터 끊임없이 방송적 뉴라이트 교수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예. 방송 장악의 목표 1, 2, 3. 일은 MBC까지 장악하는 거다. 네. 그래서 완전히 친윤 언론 환경으로 만드는 거다.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예. 2단계는 이 의제 보수적 의제 지형 자체를 더 공고화시키는 거다. 예. 그래서 2단계 작업에서는 많은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유튜버들 때려잡기. 네. 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는 그 안을 만들어서 실행할 거라고 봅니다. 유튜버 때려잡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우려가. 실제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네. 9월은 정기국회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고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사실은 유튜브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긴 합니다. 그게 문제죠. 네. 그 유튜브 때려잡는 게 예. 뉴미디어 비서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과 검찰과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야 될 일이라서 예. 한판 전쟁이 벌어질 일. 그 2단계 그런 것까지 포함한 그럼 보수적 MBC가 끝이 아니라 그 MBC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MBC는 방송 장악이고요. 예. 방송 장악의 완성으로 네. 모든 제도권 언론이 네. 윤석열 부부 정권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소위 진보적인 의제를 생산하는 모든 플랫폼 예. 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은 미리 대응해야겠죠. 네. 예. 그러면 소위 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라든가 뭐 오마이 TV라든가 네, 저희 편의점 이런 데서 예. 네, 뭐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든 치고 들어올 것 같고 최근에 전혀 다른 문제로 유튜브에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 대중이 공감할 만한 네. 폭력 사태가 벌어진 유튜브. 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 보면 네.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건 형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예, 예. 그리고 유튜브 전체에 대한 규제 문제는 예.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뭐 정부가 관여할 만한 그 게 있을까요? 류일임이
구글에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독자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되거나 안 되거나 예. 저는 누군가 기획자가 있다고 보고 네. 그 기획자가 방심위원장을 통해서 네. 제 추측입니다. 네. 방심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구글 쪽에 접촉해보자. 누가 하는 게 좋겠냐. 그 국정원이 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용산이 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이 나선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다. 보수적 의제 플러스 EBS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EBS를 통해서 소위 식민지 친일 사관이 대대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EBS가 뭐 그 수능 교재도 만들고 뭐 예. 이런 거 하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바뀔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보수 일본이 친일적 교과서 의제. 막 이렇게 바꾸듯이 네, 우리도 네. 똑같이 그렇게 쫓아가는 친일적으로.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보수는 극우적이면서 친일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반공을 개입시켜서 했는데 네. 지금은 반공이 의미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의미가 별로 우리가 승리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3단계는 일본의 자민련식 모델. 네. 보수 정당이 주야장창 해먹는. 예. 제가 그래서 민주당 내 내각제 선호 세력들과 어떻게든 손을 잡고 네. 그쪽으로 가려는 큰 그림 속의 네. 1단계다. 예. 그러면 이제 국회는 네. MBC 민영화는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방문진법을 없애야 돼요.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MBC 민영화를 예.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네.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지. 네. 4년 후에 예. 이들이 예. 소위 국힘 제가 보기에 극우적 세력이 포함된 여당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뒤에서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국힘에도. 그래서 이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네. 4년 뒤에 180석 이상 아니죠. 200석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원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발기인 이준숙, 고문 김장겸.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상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 그렇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관계자들이 대거 공정 언론 국민연대에 들어가 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 문제를 일면 머리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파의 진지가 공원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돼서 언론 쪽에 이런 단체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들 수 있죠 단체를. 그런데 이게 급조됐다는 거. 급조. 그래서 제가 제가 낸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학회를 지정하고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디어 학회가 역사를 가진 미디어 학회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단체가 많아요. 민원연도 있고. 민원연은 1984년 12월 19일부터 언론 자유와 독립, 방송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연대도 적어도 20년이 됐어요. 언론노조도 최문순 위원장이 노조로 바꿨으니까 그 바꾸고 24년 된 거예요.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인정받은 단체들이에요. 근데 늘 그 우리 단체들을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좌파 단체라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좌파 단체는 좌파가 아니고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민주 언론을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연은 이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급조된 관변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단체 소위 공원연이라는 외피를 쓰고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이며 탄압적이며 폭력적인 언론 탄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공원연 출신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김백. 그러니까 사실상 YTN 사장인데 이분이 이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기인인 정화섭 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도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심이 선방심이
방통위 이런 데 지금 KBS 이사 이런 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급조된 단체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친윤적 방송 탄압 혹은 언론 탄압에 부응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그래서 앞장선 사람들이 한 자리씩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뭐 단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단체라면 역사성도 있고 핵심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핵심은 민주 언론 운동 단체로 받아줄 수 있는 핵심이 뭐냐고요. 군부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 때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이력이 있어야죠. 그 어제 한준호 의원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을 좀 대상으로 해서, 근데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김현 간사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 자문을 저희가 거쳤어요. 한준호 의원이 그런 자문을 거쳤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는데 법률 자문을 거쳐서 교수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자문을 거쳤어요. 그 결과로 일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방심위에. 사실상 방심위가 방심위 직원들은 민간인인데 위에 있는 분들은 정무직 장관급 차관급이래요. 그런데 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공무원 의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게 간사실에서도 이제 발의를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것 중에 일단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니까 이게 해임이 아니라 해촉 건의예요. 해촉 건의. 이윤기 의원이 발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해촉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할 기회를 주는 안. 요게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보는 과정을 만들겠다. 아니요. 해촉할 때만. 해촉할 때 해촉 사유가 되냐는 청문을 할 수 있는 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아마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같은 거죠. 해촉 건의안. 이게 해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해촉 건의안. 이윤기 의원. 저희는 해촉 건의안 플러스 청문회를 해서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된다. 신분이 2분의 1, 2분의 1로 봤을 때 민관 2분의 1, 2분의 1로 봤을 때 조금 정교한 절차를 둬야 된다. 이런 거고 아마 탄핵 발의안은 간사실에서 준비해서 오늘 내일 발의하지 않나? 정말 오래 준비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일반 회사 임원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킬 거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다. 방심위가 민간 회사입니까? 민간 독립기구로 둔 것은 방송심의에 공무원이 직접 실무자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방송 자유의 역사 문화공보부에 있던 언론정책 내의 방송정책을 이게 독립기구 방송위원회를 이관하는 게 DJ가 한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관료들 경제부처 관료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했는데 DJ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 독립기구로 방송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 방송위원회 체제가 오다가 통신 영역이 비대해지면서 예를 들면 KT, SKT 등등이 돈이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업이 필요해서 콘텐츠 영역에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방통융합 논의가 필요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기구가 그럼 방송 심의까지 하면 이거는 과거 공보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심의만 떼어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방심위를. 역할은 공적인 역할이고. 그러면 이걸 민간 회사나 이런 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을 사실은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고 세금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일 18일이죠.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방송사법 통과가 되는 건가요? 필리버스터를 또 하게 됩니까?
내일 국회를 열어달라고 원내대표단이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합니다. 아, 거기까지 내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요일 날인데 하루 땡겨서 열자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8일 날. 18일 날. 18일 날 열어달라고. 18일, 25일 예.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18일, 25일 두 번의 두 주에 걸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예. 근데 일단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여당 국회 그 과방위 여당 간사 최영두 예, 간사. 최영두 의원이 뭐 필리버스터 할 거다 민주당이 또 뭐 막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건에 대해서 96시간 필리버스터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할 수 없이 출격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국 필리버스터는 과방위가 전체로 다 하겠습니다. 과방위원 전원. 과방위원 전원이 당연히 과방위원들이 해야죠. 해야 되긴 하겠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방송법 이제 방통위 설치법을 올려요. 있고. 그럼 필리버스터가 들어와요. 네. 24시간이 지나면 중단시켜요. 네. 그러면 네.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통과시켜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네. 이제 방송법을 올려요. 네. KBS 규제죠. 이건 또 필리버스터예요. 24시간 중단시켜요. 이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하십시오. 네. 그러면 방송 관련해서 4개의 거부권 행사하는 겁니다. 4개. 거부권. 4개의 거부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러다가 이승만보다 더 많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좋아할지도 몰라요. 에? 대통령과 그 주변은. 왜 좋아해요? 이게 이제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부권이. 예, 우파에. 저는 이 와우.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네. 아니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고 그 동영상을 찍혔다는 것만으로도 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인데 네. 거기에 대고 행정관은 깜빡했다. 그다음에 그 직접 연관 과거에 영부인으로부터 15억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사람은 네. 갑자기 김계환이 부위였다가 김건희라는 이름이 부위로 바뀌고 예. 내가 허풍 떨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그때 2016년 때처럼 물론 이제 그 국민청원을 통해서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예. 예. 그리고 뭐 검찰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제 광장에 나와서 집회에 참여하는 이런 정도이고 그 숫자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분위기는 더워서 아니고. 그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8월 네.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서 더워. 끙끙 앓았어요. 토요일 날 그 네. 뜨거운 열기. 예. 일요일 날 편찮으셨죠? 네, 아팠어요. 저도 좀 아팠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요. 네. 원래 찬바람 불고 바람이 불어오면 네. 가을에 우리도 다시 또 바람 나는 거예요. 다 가을에- 같이 바람 나는 거예요. 가을에 다시 뜨거워질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 의제들에 11번. 대해서는 11번. 11번 말씀하시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세요? 아니 나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언론이 자. 많이 쓰고 있어요. 친명일색, 명비어천가 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 그 박지원 의원의 비판 포인트였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의원 네. 명비 요청가 안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저도요. 네. 농부의 아들 너무 그리고 가난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 옆에 서 있을 때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김민석 의원 명비어천가 안 했어요. 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획을 짜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전현희 의원도 그 명비어천가 안 했어요. 예, 자기가 검찰 독재와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우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력한 후보니까 그 대표를 지키고 내가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누구야 저기 정봉주 의원, 네. 전 의원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원외에서 탄핵. 원외에서 한 명만 예. 내가
말하자면 진짜 쇄빙선이 되겠다는 요지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명비어천가라고 말하는 그 언론을 제가 다 찾아서 언론중재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몇 개는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는 몰아가기예요. 그리고 언론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현장에서 다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일부는 후보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원래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저 친명이라고 막 썼잖아요. 언론이 의원님은 그렇게 친명이라고 쓰는데 저는 친노 핵심이에요. 그리고 친문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저는 친민주당이고 지금은 친명입니다. 그러면 유력한 대권 후보에 반대하란 말입니까? 근데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탄압받는 보십니까? 분은? 아니 그렇죠. 뭐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친명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거죠. 아니 자기들은 친윤석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그거를 뭐라고 문제죠. 할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테면 최근에 종부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금투세, 소득세 이를테면 민주당의 부자감세 기조가 흔들리는 그 주의나 주장이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제기됐을 때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정책 토론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든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검토, 유예를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죠. 아니 금투세 유예 검토고요. 종부세도 이 종부세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거를 거부하고 계세요. 정책위 의장이. 그렇죠. 진성준 의원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의 기조 변화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도 반대.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때 반대하셨죠. 제가 고민정 최고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념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이념 정당인데 이념을 탈피해야 된다. 근데 정당이 이념을 탈피하면 뭘로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왜냐? 적어도 이 이념 정당과 대중 정당 이걸 논하려면 정말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토론은 그분과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는 그 주장을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 폐지는 고민정, 종부세 완화는 박찬대 원대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이 완화돼 있어요. 이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종부세는 거의 무력화돼서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돌아갔고 11만이 이번에 과세 대상자였는데 실제로 종부세를 낸 사람은 2만 몇천 명이다. 그 2만 명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야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 누진세를 세게 해서 종부세가 필요 없게 만들거나, 뭐 그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자.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대표 선출 과정에서 그런 정책 토론들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YTN 나가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를 지지했던 80여 명은 사실은 비명계 아니냐. 왜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후보를 밀었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표의 무엇인가, 그때 그 일처리가 불만이었던가, 아니면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불만이었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건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명계라고 분류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전 그걸 건강하다고 본 거예요. 아니 이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토론이 건강한 토론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 찾아가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반, 이재명 비명 혹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 이 반이 정말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은 건전한 정당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이고요. 또 비명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탠스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돼. 이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정치검찰과 손잡고 유력 후보를 팔아먹으려는 의원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꼬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4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 네. 6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또 네. 청문회 저희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